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쪽의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좀 시대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환경도 변하고 있고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도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질까? 특히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신다면. 네. 네,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순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현재 지금 현존하는 어떤 공냉 방식, 그러니까 공기를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시키는 냉각시키는 이런 공냉 방식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한 렉당 10kg 이상 쿨링하기 어렵고 네. 정말 잘 최적화시키면 20kg까지도 가능하지만 네. 40kg, 60kg, 80kg, 100kg는 네.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순행 서버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순행 서버로 간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가 순행 서버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아,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항원항스키 시스템이 그 데이터 전산실 외부에만 놓여 있는 이유가 만약에 냉각 배관이 물 배관이 터졌을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전산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외부에다만 설치하고 이제 그 어떤 방수턱 같은 걸 다 만들어서 네네.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항원항스키가 내부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순행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물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터지는 거에서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블로 하부로 포소를 하고 네트워크 케이블은 상부로 포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부 다 위로 올려야죠. 만약에 이제 물이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네. 상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버스바 트렁킹을 간다든지 상단으로 다 올리는 이제 그런 네네. 작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고지 시스템이 그냥 하나 달랑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위해서 뭔가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설계를 네.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아까 25년도에 전체 렉당 이제 네. 50와트, 50와트, 40kW 이상이 한 70% 네네. 정도를 차지하게 네. 되겠죠. 한다는데 그건 이제 10년 뒤고요. 네. 일단은 9년 뒤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현재 그래도 기존 데이터 센터를 뭔가 잘 또 운영하고 싶은 또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이 수행식 말고 수행식 하려면 완전 히 다시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수냉 서버 시스템 그렇죠? 말고요. 네. 그거 말고 뭔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렉당 킬로와트를 좀 높이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라고 보세요? 결국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어떤 공조 방식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공냉식 항원항스키 시스템 또는 순냉식 항원항스키 시스템 또는 냉수식 항원항스키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의 일반적인 공조 방식이 되겠는데 네. 그 방식 자체를 다 뜯어고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어떤 냉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네. 어떤 전체를 둘러쳐가지고 컨테인먼트를 한다든지 또 열기와 냉기가 섞이지 않도록 그런 방식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기 네, 조금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네.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운영 잘하시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대부분 다 관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 좀 받죠. 먼저 정규성님께서요. 저희는 항온항습기 사용 중인데요. 항온항습기에도 수도관이 들어갑니다. 수도관 파일이 한번 된 적이 있어가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장비에 직접 물을 흘린다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답변. 답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이제 바뀌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험합니다. 당연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정말 전체 시스템들이 다 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이 이제 누수가 되지 않는 어떤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중 배관을 굉장히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어떤 물 배관은 굉장히 가늘지만 그걸 이중화 시켜가지고 터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전체 어떤 전기 배선들을 바닥이 아니라 위로 다 올려가지고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요즘은 그 CDU라고 하는 쿨링 디스트리뷰션 유닛이 굉장히 소형화돼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그 물배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식이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빨아들이는 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배관이 뭐 나가거나 터졌을 경우에 일단은 오히려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빨려 다시 들어가는 아, 방식으로 네. 예. 그게 HP뿐만이 아니라 네네. 요즘 많은 순행 시스템들이 일단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그 결로 현상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갑자기 왜 온도가 확 변해서 물방울이 맺히는 이슬처럼. 것을 예, 그거를 오히려 더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 시스템 네네. 내부에서 뭐 구멍이 나서 뭐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요즘 트렌드에서 네네. 이제 바뀌고 있는 알겠습니다. 추세입니다. 예. 자, 송기련님께서요. 고집적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즉 공조, 전력 등의 유지 관리 비용에는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요? 기존 시스템 대비 비용 절감이 탁월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고직서 시스템 그 순행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방식, 이 방식으로서는 PUE가 잘 나와야 1.4 정도 나옵니다. 네. 1.4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순행 시스템으로 가면 PUE를 1.2 이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PUE가 1.4와 1.2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공조 에너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공조에 소요되는 전력비가 절반 이하로 소요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절감이 되는 이유가 기존의 어떤 그 공냉 방식에서는 칠러라든지 어떤 냉각탑 그다음에 어떤 순행식 그 항온화스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온화스기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컴프레서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세이브되는 그런 전력비들이 그렇게 이제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사실을 요즘은 이제 PUE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만 그동안 PUE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이제 뭔가 전기료가 네. 해외 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싸다는 건데 굉장히 쌌죠. 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추세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거에 또 얼마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가서 이제 탄소 배출권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이제 굉장히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렉당 전력 사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렉당 전력 사용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대형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서 서버룸 한 3,000평, 4,000평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 달에 나가는 전력비만 해도 10억 정도가 됩니다. 네. 10억 원 정도의 전력비가 나가는데 그걸 네. 갖다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IT 시스템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 이제 공조 시스템이 사용하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 한 달에 한 10억 중에서 5억 정도가 그 공조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을 네. 줄이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컨테인먼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그 노력들이 수배관용 펌프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전기도 추가로 들 것 같은데 PUE가 낮아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칠러를 돌리든 아니면 각각 그러니까 냉수식 같은 경우에는 칠러를 돌리겠죠. 네.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온항습기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항온항습기 내부에 컴프레서라는 걸 돌립니다. 네네. 이 그 순행 방식에서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빙이 되는 거고요. 공조 시스템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칠러와 그런 컴프레서 같은 이런 압축 장치들이 굉장히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PUE가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